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밖에 온도가 뭐 19도씨가 넘은 것 같아요. 뭐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냥 뭐 이제 꽃들이 그냥 다 핍니다. 그리고 그 꽃 피는 것보다도 이 밑에 이 파란 풀들이 쫙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푸르름도 가득한 이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들 하시고 푸르름을 딱 많이 눈에다 집어넣으면 녹시울이 가득 차서 봄철에 화딱지 나는 게 딱 누그러뜨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름을 함께 하시라. 봄에 화딱지 되지들 마시고. 아시겠어요?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이유 그건 뭐 지난번에 얘기했고, 커피가 장 건강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또 어느 연구 결과에 보면 장내 유익균의 수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그 사람에 비해서 유익균의 수가 8배가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수록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커피는 그 기호식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 생태계와 인체 건강 사이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또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그 토론토 대학 연구팀들이 영국 거주하고 있는 22,0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장내 미생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장에는 로소니박토 아스카롤라이티쿠스라고 하는 복잡해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러한 유익균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8배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이게야. 그랬더니 커피 속에 항산화 성분인 퀴닉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좀 뭐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퀴닉산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의 원두, 그러니까 사과, 블루베리, 체리 등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저장된 또는 함유된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로서 이런 물질은 커피만 있는 게 아니고 염증 완화, 산화, 스트레스 저감에 기여한다. 즉, 이 몸속의 스트레스, 아주 악성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은 커피에 풍부한 클로로겐산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퀴닉산으로 전환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클로로겐산 등 폴리페놀류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부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먹이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즉 수와 종류를 늘리고 면역력 증진 및 소화 기능 개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이 커피라고 하는 원액, 이 원두 커피를 먹어서 퀴닉산이 어쩌고 해서 이런 것들이 유익균의 수를 좀 늘렸다. 요게 하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듣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커피가 장 건강과 식품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전신 건강과 장수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장 운동을 촉진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쓴맛,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쓴맛은 막힌 곳을 소통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음양오행상으로 이
쓴맛의 음식, 커피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쓴맛의 음식을 먹으면 막힌 곳을 소통케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막힌 곳을 소통하니까, 이게 막힌 곳을 소통하려 하려면 우리 몸은 혈관, 이것이 수축과 이완을 잘 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수축과 이완을 활성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 내에 있는 똥을 잘 나오게 한다. 배변 활동을 촉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 언젠가 얘기했어요. 커피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음식물을 가득 먹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똥을 내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은 오랜 시간 자주 먹으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덕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장 운동 촉진과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장 건강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아로니아 역시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식품이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수와 종류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좋은 먹을거리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식이요법을 결합한 새로운 건강관리의 전략의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 몸속에 장내 유익균의 수와 종류가 많을수록 건강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에 있는 이러한 원두, 이 커피의 원두,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 식물 중에 있는 그냥 하나의 조리되지 않은 먹을거리입니다. 여기에 사과, 블루베리, 체리 등 다 똑같죠.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이걸 먹으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 커피 원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쓴맛의 음식을, 쓴맛을 내는 이런 모든 먹을거리들은 이런 효과를 다 갖고 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왜 강조하냐면 커피 하나로 가지고 8종의 유익균이 생겼다면 여기 사과나 블루베리, 체리 등 다양한 다른 식물 역시 이러한 수와 종류의 수와 이 미생물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식을 먹으면 여기 약 90종 정도의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커피 하나가 8종의 유익균의 수를 늘린다면 이 생식이야말로 몇 개 정도 늘릴 수 있다고요? 아주 쉬운 계산으로 8, 9, 72, 720종의 수와 종류를 증식시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다양한 식물의 이런 유익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식물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식이 좋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의학적으로 커피는 쓴맛을 가진 이런 먹을거리라서 막힌 곳을 소통케 하는 효과가 있고, 막힌 곳을 소통하는 것은 결국 순환이 잘 되고 있다.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쓴맛이, 신맛은 간장, 쓴맛은 심장, 단맛은 위장, 매운맛은 폐대장, 짠맛은 신장방광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맛 자체가. 그러나 쓴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커피를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3잔, 4잔, 뭐 7, 8잔 먹어버리면, 우선 쓴맛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폐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신장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커피 하나를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너무 자주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폐대장에 관련된 40개 질환과
신장 방광에 관련된 40개 질환, 즉 80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 음식은 장내 미생물의 이 다양성, 수와 종류를 늘리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좋은 그런 기초를 제공한다. 모든 식물은 또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한약재 쓰는 그 모든 거 보면 씁쓸하잖아요. 한약재들. 그게 전부 다 식물이 고유로 자기의 종족을 지키기 위한 고유의 이런 뭐죠 그거? 식물성 그런 활성 물질입니다. 쓴맛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재로 활용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건강의 기본 구성 요건이다. 커피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식으로 우리가 먹는 이 생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맛, 시고 쓰고 달고 짜고 맵고 하는 이런 신선단 맷짠떨 이런 6가지의 맛, 이런 식재료를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추어서 먹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몸이 요구하는, 입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요구하는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기초를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각 개인의 건강 정도에 따라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려면 다양한 식물을 가지고 있는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의 이 수분을 빼서 식사 대용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어진 이런 생식이야말로 최고의 장내 미생물군 수와 종류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먹을거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모르고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러한 질환들, 질환과 질병을 예방이나 치유할 수 없고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들어간 이런 음식들, 인조식품들을 먹는 현대인들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저영양 고칼로리, 즉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만이 또 장내 미생물 수를 늘리고 새로 생성시키고 하는 그런 고유의 기능들이 있어요. 모든 음식들이.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잘못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인조식품을 좋아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질병의 수와 환자의 수, 그리고 사망자의 수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야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건강 장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잖아. 아주 쉽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커피 그 알갱이 하나로다가 그걸 자주 먹는 사람이 유익균 수를 8배 늘렸다? 그러면 90종이 들어간 이 생식은 8, 9, 70이 720종인데 커피 하나 먹는 사람보다 생식 먹는 사람은 720종의 생물의 이 미생물의 수를 늘렸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계산하면 됩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생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신 분들은 아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현대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인조식품을 먹고 있는 사람들보다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커피의 이런 뭐 한 가지 맛, 요 하나 요거 갖고서 뭐
이탈리아의 무슨 대학에서 뭐 이렇게 그 하나만 갖고 8가지 뭐 균이 한 균이 무슨 뭐 8배가 뭐 많다고 이렇게 된데, 이 생식을 먹는 사람들의 장내 유익균 수를 어느 조직에선가 어느 기관에선가 아마 연구할 겁니다. 특히 그 일반 생식보다 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일반 이 오행생식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 그러니까 가공식품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식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 생식 먹는 사람, 오행생식 먹는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를 아마 분석하면 아주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언젠가 누군가 하겠죠, 과학자들이. 자, 오늘은 이런 그 장내 미생물, 이것이 건강의 기초가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커피와 장내 미생물의 수 증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생식으로 또 자연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에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